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을 살며 어떤 것을 가장 후회할까요? 이런 배우자를 택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고, 젊은 시절 자신감 없이 산 것을 후회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시댁 식구들에게 휘둘리며 산 걸 후회한다. 바쁘게 사느라 건강관리 못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죠. 많이 배우고 공부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고, 가족들에게 지나친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나를 가꾸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인간관계에 연연해하며 산 걸 후회한다는 분,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재테크 안 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도전을 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는 분도 있죠. 인생을 되돌아보면 큰 후회는 아니어도 아쉬운 부분은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의 삶은 더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때 그렇게 할 걸, 지금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그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것들 많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 아쉬운 것들이 있다면 지금에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 후반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꼭 해야 할 것 5가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즐겁고 쉽게 돈 버는 법을 터득하자. 지금의 중년 이후 세대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퇴한 5, 60대가 20대 취업자를 앞질렀다는 기사는 더 이상 새로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한 은퇴한 남편을 대신해 취업 전선을 나선 중년 여성들도 많다고 해요. 남편이 은퇴를 하고 수입이 줄어드니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다 함께 일하는 분들도 많죠. 요즘은 젊은 세대나 나이 든 세대나 외벌이로 살기는 어려운 듯해요. 저희 아파트에도 택배 기사분이 있는데요. 늘 혼자 택배 일을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분과 함께 택배 일을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많죠. 노후 준비는 제대로 안 되었는데 수명은 길어지니 다들 일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돈을 안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뭘 해도 다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일을 하는데 일이 마음에 드는 분도 있고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젊은 시절엔 하기 싫은 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고 건강도 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즐겁고 쉽게 돈 버는 법을 꼭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즐겁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어디 있어? 돈 버는 건 다 어렵지 말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물론 돈 버는데 어느 정도의 수고와 노력, 시간도 필요하지만 자신과 맞는 일을 선택하면 일하면서 의미도 찾고 성장률도 높으니 더 즐겁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돈 버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즐겁고 쉽게 돈을 벌려면 3가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신의 노하우가 있죠. 그 노하우를 찾아 좀 더 발전시키면 돈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필요한 사람과 나누는 건데요. 노하우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전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며 돈을 만들고 있죠. 요리와 다이어트 노하우를 나누는 분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인데요. 50대 여성이 몸무게 10kg를 감량하고 혼자 여행 다니는 걸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외에도 자신의 관심 분야를 스몰 비즈니스로 부수입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요. 요즘은 정보가 많아 약간의 여윳돈만 있어도 주식 투자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직장 다니며 공모주를 꾸준히 해서 부수익을 올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과욕만 안 부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 주변을 탐색해 보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걸 해서 돈을 버는지 시간을 두고 찬찬히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어떤 중년 남성은
베트남 여행을 자주 가는데 그곳에 가면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많다고 해요. 어느 중년 여성은 남성 컷과 염색을 전문으로 하는 미용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을 상대로 하는 미용실보다 수월할 것 같아 부담이 덜하다고 해요. 무엇이든 관심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꼭 끝까지 안 해도 되니 시도해보자. 사람들이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그중 대표적인 이유가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안전한 선택지를 택하게 되죠. 또한 끝까지 해야 한다는 부담감 역시 새로운 시도를 막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후회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무엇이든 끝까지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아도 되죠. 도전해야 나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을 회복하자. 여러분, 생각과 태도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좋은 생각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감정관리가 쉽지 않다는 분들 많습니다. 사소한 일에 자주 짜증과 화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불안과 두통에 어깨 결림, 브레인 포구,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은데 어떻게 좋은 생각과 태도가 나오겠어요? 좋은 생각과 태도를 가지려면 우선 몸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기본적인 체력이 있는데요. 나이 들어 관리 안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마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하고 공부를 하며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감정과 컨디션이 자율신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고요. 자율신경만 회복해도 불안, 두통, 아침에 몸이 무거운 것 등이 많이 좋아집니다. 자율신경 이상은 과로와 스트레스, 잘못된 수면 습관과 잘못된 자세가 원인이라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자율신경 실조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자율신경을 회복하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감정 조절도 잘 됩니다. 제가 자율신경을 회복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나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늘 의식적으로 바른 자세로 지내려고 해요. 세 번째는 수시로 척추와 목을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해줍니다. 네 번째는 아침에 10분 러닝 또는 계단 오르기를 합니다. 5번째는 아침에 찬물과 뜨거운 물 1분씩 번갈아 가며 3회에서 4회 정도 샤워를 합니다. 오상신경외과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자율신경에 관한 정보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채널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려면 몸의 관리는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 후반기를 활력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자. 완벽한 인생도 없고 문제없는 인생도 없다는 것 아시죠? 다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으로 나뉠 뿐이더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문제에 부딪히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지 찾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저는 문제를 해결할 때 글로 써보면 훨씬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정리가 안 되던 것도 글로 써보면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이혼을 하려니 두렵고 같이 살자니 괴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글을 써보는 겁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했을 때 장단점과 예상되는 문제, 이혼했을 때 장단점과 예상되는 문제를 글로 써보고 예상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글로 정리하다 보면 무엇을 선택할지 정리가 되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선택을 할 때 제가 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삶에 얼마나 부합한가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 보면 나다운 삶에 가까워져 있는 나를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자. 얼마 전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의 내용은 대략 이런데요.
섹스리스 진짜 궁합이 안 맞는다 하지 말고 노력해서 맞춰 나가시길. 대화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자극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죠. 경험담인데 기구 인식만 깬다면 남녀관계뿐 아니라 인생을 좀 더 행복하고 성장하려면 인식의 틀을 깨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나이 들수록 인식의 틀을 깨는 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성치료사 이안 커너에 의하면 남자들이 섹스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발기부전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해요. 성의학 전문가들은 발기와 삽입 섹스에 집착하지 말고 서로의 친밀감과 소통에 집중하고 성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깨는 건 참 어렵죠. 그 인식의 틀을 깨면 더 행복한 커플이 되는 거고 못 깨면 행복을 누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커플의 성관계뿐 아니라 인식의 틀을 깨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데요. 박용우 대표님의 관점을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성에 따라 살아간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들을 듣고 느끼지 않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비결, 바로 남과 다른 관점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겪고도 어떤 사람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고 어떤 사람은 문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의 장면에서도 순식간에 수많은 것들을 읽어내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의미가 담긴 장면에서도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사이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능력의 차이는 바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기인한다고 해요. 즉, 자신의 인식의 틀을 얼마나 벗어나 사고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갇힌 생각이라고 해요. 견고한 인식의 틀을 깨면 더 행복해지고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내 인생 책임질 사람 찾지 말자. 제가 이혼한 분들을 가까이에서 보면 느낀 게 있는데요. 이혼하고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큰 요소 중 하나가 결혼 생활 내내 배우자에게 의존적이었던 사람들은 이혼 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무리 믿고 원망스러웠던 배우자도 이혼하고 내 곁에 없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금슬 좋은 부부가 사별하면 남은 사람이 배우자를 못 잊고 금방 따라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물론 금슬이 좋아 그런 분도 있겠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의존적이었던 사람들이 배우자와 사별을 하면 상황을 못 이기고 크게 아프거나 몇 년 지나 세상을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능력을 키워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해요. 나를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의 인생의 기와 자유를 함께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유롭게 살려면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는 거예요. 김별아 작가님의 20살 아들에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에 의미 없는 일, 의미 없는 경험, 의미 없는 만남이란 없어. 이럴 때 의미는 가치라는 말과 바꿔 쓸 수 있겠지. 아무리 의미가 없어 보여도 의미를 잊고 매몰된 것처럼 보이는 순간마저 삶의 가치는 훼손될 수 없으니까. 저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도 있고 힘들고 고단했던 시간도 있었는데요. 김별아 작가님 말처럼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인생 후반기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것 5가지. 첫 번째는 즐겁고 쉽게 돈만 되는 법을 터득하자. 두 번째는 자율신경을 회복하자. 세 번째는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을 찾자. 네 번째는 인식의 틀을 벗어나자. 5번째는 내 인생 책임질 사람 찾지 말자.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